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사르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황금을 꿈꿨던 가난한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황금을 벌어들이는 지혜를 깨달은 덕분에 사르곤 왕은 내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의 언제나 텅 비어있는 지갑이 나는 지긋지긋하도록 싫었습니다. 나는 그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얇은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그 7가지 비결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얇은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철저하게 새기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에 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전을 향해 다가가는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을 떼지 않고서 어찌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수입의 90%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그 모양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땀을 흘리고 있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10개의 달걀을 소쿠리에 담아서 저녁까지 9개의 달걀만을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쿠리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달걀이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얇은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금세 두툼해질 것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채워주기에 한없이 부족한 얇은 지갑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훨씬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처럼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덧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황금의 땅과 양떼처럼 끊임없이 수입을 보장해주는 알찬 재산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내 쓰는 돈은 첫 번째 것을 주겠지만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두 번째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얇은 지갑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지갑 안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에 9개만 써라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지출을 관리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양의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의 지갑이 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그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욕구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수록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욕망을 낳습니다. 내가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 힘이 부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겨보았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남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잡초가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족감을 찾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욕망이 얼굴을 내밉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족시키고 싶은 욕망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정작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욕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지혜롭게 처신한다면 줄일 수 있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동전 한 입까지 100%의 가치를 창출하도록 살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써서라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를 적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수입의 구할만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골라내십시오. 이때 선택되지 않은 것은 지워버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살찌워줄 나머지 10분의 1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수입의 10%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수입의 90%로 짠 예산에 맞춰 생활을 하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도 두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노새가 스스로 짐을 꾸린다면 보석과 황금, 값비싼 용단을 먼저 챙길까요? 아니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예산을 짜는 목적은 지갑을 살찌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먼저 장만하고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욕망을 채우는 합리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덧없이 순간적인 욕망을 애초부터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욕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을 밝혀주는 횃불처럼 예산은 지갑에서 구멍난 곳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막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산은 여러분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출하도록 관리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아카드는 결론 지어 말했습니다. 이제 얇은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두 번째 비결을 정리해 봅시다. 수입의 90% 내에서 예산을 짜십시오.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삶을 즐기십시오. 그것도 보람있는 일의 말입니다. 예산이 여러분의 지출을 관리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비결은 돈을 굴려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이 약간은 두툼해졌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벌어들인 돈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출을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모은 돈을 굴려서 늘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